레디트의 계산원 여러분, 누군가 카드가 거부되었을 때 경험한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16살이었고 예수 치킨 식당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그의 딸이 들어왔는데 그 딸은 체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했고 그녀는 시외대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지역 치킨 체인점을 함께 먹어보는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액은 $16에 불과했지만 그의 카드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표정으로 나에게 주문을 취소하라고 말했지만 가격은 $16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는 뒤로 달려가 카드를 들고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음식을 얻었고 그는 나에게 감사하기 위해 뒤에 머물면서 자신은 이혼을 앞두고 있으며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보답을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문을 닫자마자 매니저가 뒤쪽으로 와서 누군가가 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에게 $30를 주고 자기 딸의 하루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편집: 많은 사람들이 이 이벤트의 자금 및 또는 타당성에 대해 질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 답변하고 싶습니다. 내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고 체크카드였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려고 문을 닫을 때 다시 왔을 때 그 사람에게는 현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호텔에 그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는 힘든 이혼 과정을 겪고 있었고 곧 전 애인이 카드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딸의 하루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불하는 대신 음식값을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닥 칙필레이. 두 번째, 저는 테네시에서 고향인 오하이오로 이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차 안에 있었는데 그 차는 대학 도시로 끌려갔습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잠시 들렀습니다. 집에 가는데 $100가 있었고 차를 가져오는데 $120가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20를 지불했지만 집에 갈 때는 휘발유 탱크가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들렀던 주유소에서 잔돈을 세고 있었는데 집에 가려면 약 $10가 필요한 것 같았고 울기 시작했고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다. 계산원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탱크를 가득 채우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울고 세상에 괜찮은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세 번째, 내 로비에서 여러 언어로 소리를 지르며 기프트 카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음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한여름의 스무디 가게. 어차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고함을 멈추지 않고 다른 고객의 스무디를 자기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무디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기프트 카드와 번호 없이는 기프트 카드에 대한 환불을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를 설득한 후 그는 마침내 계산대로 걸어가서 유도 로프를 사이에 두고 의도적으로 지지대 2개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기프트 카드가 2장 있는데 둘 다 없어져서 어깨 너머로 가더라고요. 가장 황당한 부분은 결국 그가 기프트 카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재충전할 수 없는 기프트 카드로 이러한 스무디를 환불하고 싶었지만 스무디도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그에게 카드를 돌려주러 갔고 그는 스무디를 떨어뜨렸고 하나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관하고 그냥 문 밖으로 나가서 $50의 상품권을 남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호작용. 네 번째, 몇 년 전 타겟의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한 여성이 할인된 크리스마스 상품으로 가득 찬 카트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스캐너가 고장나서 각 UPS 코드를 직접 입력해야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고객은 내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녀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나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시 실행하라고 했어요.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내어 열었다. 그 여자 신용카드가 20장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타로 카드를 고르듯이 손가락을 그 위에서 흔들기 시작했고 나에게 새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또 다른 카드. 거절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카드를 몇 장 더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매우 화가 나서 나에게 수표를 썼습니다. 나는 기뻐하면서 그녀에게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안마차를 밀어내고 쿵쿵거리며 출구로 나갔습니다. 그녀 뒤에 있던 여성은 그녀의 물건이 손에 쥘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예라고 말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레의 내용물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어가 친구를 먹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굉장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라면 그 사람의 카드가 다 거절된 뒤에 아줌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불편하시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폭발하는 걸 지켜봤을 거예요. 내가 해고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고객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하자. 5번째, 반드시 나쁜 고객 행동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유하겠습니다. 나는 대형 오렌지색 철물점 체인점의 계산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모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만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 계산대에 올라와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3개의 상품 카트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기본 물품은 이사를 나가거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때 필요한 모든 것 중 하나였습니다. 화장지, 청소용품, 대걸레, 빗자루, 전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득 담긴 카트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우리 집이 불에 탔다 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물건을 불러왔습니다. 총 금액은 $1,000가 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카드를 실행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이 백화점에서는 점장 승인 없이 총 $50까지 할인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거절을 당했어요. 부모는 완전한 한계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잃은 새 아이를 둔 가족에게는 너무나 우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되돌려 놓을지 침착하게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꽉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매니저를 옆으로 끌어내며 상황을 설명했다. 매니저와 나는 가족에게 걸어갔고 그들은 여전히 물건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내 매니저는 전체 거래 금액의 50%를 할인한 다음 무엇보다도 노인 할인 10%와 군인 할인 10%를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카드가 작동했고 내가 모든 것을 가방에 담는 동안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고 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매니저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집이 불타버렸어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서 동정심을 보였다. 나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울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보자. 6. 저는 90년대에 럼블로에서 일했습니다. 한 남자가 새 TV와 VCR을 골랐고 보증을 원했습니다. 좋고 쉬운 판매입니다. 문제는 서명이 약간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1유로가 넘는 금액이 있으면 전화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카드가 도난당했어요. 전화 반대편에 있던 아주머니는 경찰에 신고되었으니 최대한 줄을 서지 말고 고객을 매장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승인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괜찮아 보였고 20분 정도 기다렸고 또 다른 고객은 그거 알아요? 당신은 그 사람이 그 카드를 훔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오프 코드를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고 그들의 시스템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 소지자가 그것을 가게 밖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카드가 도난당했으며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가 바보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혼자 간직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카드값으로 $50를 받았고 경찰에게 건네주었고 경찰은 그가 보석금을 낸 지 5분 후에 나타나서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말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7번째, 얼마 전 카드가 거부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6번 정도 더 시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판매 상점에서 일하며 보석 같은 것을 담기 위해 큰 자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을 잊어버렸고 간단히 말해서 카드의 자기를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집으로 달려가서 현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푸드스탬프 카드를 먼저 발급한 것 외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부는 제가 입찰을 마치는 것 외에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음식이 아닌 물건을 돌려주고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붙잡고 다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2.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때까지 내가 그녀를 상대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에 대해 5분 동안 큰 소리를 쳤습니다. 8번째, 저는 카드가 계속 거부되는 새로운 캐나다인 뒤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거의 문을 닫을 시간이어서 그녀는 기저귀, 이유식, 일반 식료품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이프웨이의 계산원은 무례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기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뒤에 줄이 점점 늘어나고 계산원의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물건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거래에 내 품목을 추가하고 직불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충분히 오래 머물렀고 뒤에서 거래가 거부된다는 말을 들었고 계산원은 맞아요? 신용카드가 지금 다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 우리는 이 계산원을 찾아서 그를 가리키며 웃어야 해요. 아직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 이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바보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온 이 불쌍한 여인, 얼마나 무례한가. 어쨌든 계속합시다. 9번째, 90년대 중반에는 신용카드에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와 만료일,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부된 경우 추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은 왈그린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똥은 꽤 인상적이다. 고객은 30분 동안 갇혀있고 실용적인 품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는 화장실용 돼지 저금통, 가짜 사슴머리, 실제로 잡을 수 없는 집게 등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크리스마스 직전 늦은 밤에 들어와서 장바구니 2개를 싣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상품을 확인했지만 카드는 여전히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거부된 사람과 골키퍼의 더미가 될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키퍼 더미는 작아지고 불량품 더미는 커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낙담하고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이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은데 카드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원하는 금액에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쓰레기들 사이에서 서로를 위한 선물을 고르느라 바빴습니다. 나는 나머지 교대 근무 시간을 불량품 더미 전체를 치우는 데 보냈습니다. 10번, 저는 계산원은 아니지만 한때 치포트레이에 줄을 섰을 때 그런 상황을 흥미롭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지 붐비는 밤은 아니었고 아마도 너댓 명쯤 되었을 텐데 키가 크고 미끈하고 터무니없이 갈갈이 찢어진 흑인 친구가 너댓 명으로 보이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문을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주문. 총액이 $50쯤 되어서 눈에 띄었고 여기서 누가 $50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카드를 건넸고 거절당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인 계산원은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꽤 흥분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스캔한 뒤 거절당하는 것 같다며 돌려주었다. 내 생각엔 그 남자가 그 소식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을 때 계산원과 나 둘 다 터무니없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모두 벤자민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 $8,000에서 $10,000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마도 다른 주머니에도 비슷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100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주며 카드를 던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나도 그 사람과 체육관에 갈 거예요. 벤치에 앉고 스쿼트하자. 다리에 날을 가자. 계속 11번 이 여성은 크리스마스 이브 초 오전 9시 이전에 내 전화를 통해 왔습니다. 그녀는 $300가 훨씬 넘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프트 카드 몇 장을 사용한 다음 직불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는 승인되지 않았지만 돈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지만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정지를 요청했고 30분 이내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다시 오곤 했습니다. 15분 정도 후에 그녀가 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차로 나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계정이 정지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금 $30와 상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곳으로 주문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하면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전날부터 대량 구매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편이 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떠났다. 12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나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변호하자면 자금 부족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 문제로 인해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휴가를 위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노어드스트럼즈나 메이시즈에 갔습니다. 문제의 물건은 엄마 지갑이었던 것 같아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250에서 $300 정도로 저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매장 픽업을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들어가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물건을 받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내 카드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녀는 그것을 몇 번 더 실행했지만 여전히 거절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혼란스럽고 약간 당황스럽다. 나는 내 은행인 웰즈 파오고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청구를 완료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료된 것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만료일을 다시 읽어주고 완벽하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실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내 계정 어딘가에서 사기를 발견했지만 실제 청구 사기는 아니었고 내 카드를 취소하고 새 카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사기 보류이기 때문에 일회성 예외가 있어도 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창고 직원에게 내일 다시 오겠다고 무뚝뚝하게 말해야 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마 가장 아팠겠지만 나는 다음 날 다시 가서 그 지갑에서 영원한 지옥을 샀습니다. 13번 받는 쪽에서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점심 먹으러 고급 식료품점에서 $8짜리 맞춤형 샌드위치를 사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내 카드가 거부되었고 즉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잔고가 $0였습니다. 아줌마한테 미안해요. 이건 못 갚아요 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라며 몇 명 불러서 결국 제가 대신 갚아줬어요. 나는 아직도 그녀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나는 다음 월급 후에 그녀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아니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돕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울했던 하루를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하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4번 파티에 늦었지만 이번 파티는 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여성이 개 사료 봉지, 옷 몇 개, 그리고 약간의 화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 금액은 아마 $120 정도 되었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카드를 실행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메이크업과 옷을 벗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았으나 여전히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개에게 먹일 $20짜리 음식 한 봉지도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약간의 힘든 패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뒤에 줄을 섰던 친구가 나에게 우리가 판매하는 개밥의 최대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매장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크기와 위치를 말했다. 그는 그 여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50파운드짜리 개 사료 2봉지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벨트에 올려놓고 사주고 옷이랑 화장도 다 해줬어요. 그 여자는 더욱 세게 울면서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를 껴안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친구는 별거 아니라고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끔찍한 사람들이 소매점을 통해 많이 오지만 이와 같은 작은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15번, 이건 묻혀지겠지만 말해야 해요. 나는 한 시즌 동안 주요 리조트의 스키 학교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스키를 좋아하거나 적어도 스키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부유한 바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꽤 평범한 남자가 들어왔고 그는 여자친구에게 레슨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진행했고 그는 나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글쎄, 나는 그 커다란 금속 카드를 느꼈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검은색 AMX 카드뿐이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것들은 더 크고 금속입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이 망할 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제트기를 구입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시즌 내내 이런 것들 중 몇 개를 이미 보았습니다. 부자들이여, 기억하세요. 휴양도시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집이 2채 있는 사람과 직업이 2개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잡을 하면 5명과 함께 생활하고 식당에서 자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한다. 아, 미안해요. 아무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별로 놀랍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충분히 멋있어 보였다. 연말이라 스와이프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천천히 눈을 마주치며 카드를 돌려주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카드가 거부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좌절감과 순전한 당혹감이 담긴 가장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은 후 그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을 가졌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며 농담이야, 친구, 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대단한 스포츠였고 웃으면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그를 얼마나 잘 잡았는지 말했습니다.